네, 이어서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이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뽑겠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뽑는다라는 액션을 생각한다면 원소 6개 중에서 4개를 뽑은 그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집합이 총 15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5개니까. 그럼 15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그런 집합이니까 분모가 일단은 15라고 쓸 수가 있겠고, 짝수의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저 원소 4개 중에서 짝수는 2개, 홀수는 2개,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홀수 3개 중에서 2개 뽑고요, 짝수 3개 중에서 2개 뽑으시면 되겠죠. 3c 곱하기 3c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9, 다른 말로 5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35번입니다. 집합 ABC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집합을 택하여 각각 A랑 B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합 ABC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2의 3승까지가 될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집합을 택하여 각각 A랑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 됩니다. 그냥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A랑 B를 구분짓지 못하겠는데 A랑 B로 나눠서 생각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수도 있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될 수 있잖아요. 순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얘는 8C2 하신 다음에 2팩을 곱해도 괜찮고 8P2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8P는 8, 7에 56이죠. 그러니까 56까지가 있어요. 두 집합을 택하여 각각 A, B라고 하는 상황이. 그럼 일단은 분모는 56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친구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클 때가 이제 3개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이어도 되는 거니까 1개라고 친다면 그때 여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A랑 B랑 같지 않다. 그럼 B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면 A라는 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지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건 A, B, C 전체 다잖아요. 그러니까 3C3이에요. 3개 중에 3개를 다 뽑았다라고 치시고, 그럼 그때 B라는 집합이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서로 같게 되는 그런 집합은 빼자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진부분 집합이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에다가 1을 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기 자신을 빼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될 때라고 했을 때 그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고 그 2개를 가지고 진부분 집합을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똑같이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A를 뽑았어요. 그럼 A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2의 1승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빼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건 1이고요. 얘 계산하시면요, 얘는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3이니까 9가 되겠고요.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7이랑 9랑 3이랑 다 더하시면요 19가 되겠네요. 56분의 19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36번입니다.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5장의 카드 각각에는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넣지 않는 거는 비보건 추출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이런 순서대로 순서가 결정이 되도록 잡자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총 4번을 뽑는 거니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다른 말 이제 5의 4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총 5개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으시면 되는 것 같네요. 얘는 5죠 뭐 그냥. 얘는 5의 4승이에요. 그럼 계산하시면 5의 3승분의 1이 되겠고 이건 125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126입니다. 3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의 둘레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임의로 택할 때 라고 했으니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세요. 됐죠? 그 중에서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뽑았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직선이 나와버립니다. 삼각형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라고 했으니 저는 1이라는 전체 확률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그 확률을 빼겠습니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요 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할게요. 자, 1 마이너스 73이라는 친구는 35죠.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하시면 35분의 31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38번입니다.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B제곱. 여기 등호가 붙여지겠죠? 직각삼각형일 때는요. 하지만 둔각삼각형일 때는 요 빗변을 B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얘가 A고 A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볼 때 요 길이가 이 길이보다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졌잖아. 그럼 제곱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암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와줘야 돼서요. 우리는 2a의 제곱은 b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3개의 길이가 다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이런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긴 길이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더라도 만나지가 않아. 한 번 더 바꿔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저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얘를 뭐라고 처리를 하냐면 가장 긴 변이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변의 합 이렇게 쓸까요? 얘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긴 변이 더 길어버리면 아까처럼 이런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발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외우게 하는 편입니다.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럼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둔각삼각형 보고서 일단은 이렇게 쓰겠죠. 이거 뭐 괜찮은데 꼭 삼각형이 될 조건을 써주기 바랍니다. 가장 긴 변은 B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변은 A랑 A니까 2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거랑 콜라보를 하셔야 되는데 저거 제곱하시면 B의 제곱 4A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넣어볼게요. 4A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A랑 B가 1에서부터 5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A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A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은 A가 1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저 친구는 될 수 있는 친구는 얘는 2가 되겠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제곱수는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B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2라고 했을 때 그때는요 여기 대입하시면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시면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 가능하나요? 예, B의 제곱이 9니까 B는 3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했을 때는요. A가 3이라고 했을 때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3 대입하시면요 9, 4,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25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B라는 친구는 5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A가 4라고 한번 해볼까요? 4 대입하시면요 네, 16 곱하기가 32가 되겠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다 4 대입하시면요 16 곱하기 4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미 여기 1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B는 넘어서지네요. B라는 식으로 넘어서져요. 네, 5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두 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답 내볼게요. 답은요 총 5개 중에서 A랑 B가 같지 않죠? 예, 다시 또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있게 뽑아주신 다음에 A, B라는 저 계열이 2랑 3이랑 3이랑 5 저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0분의 2입니다. 답은 10분의 1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을 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입니다.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저 그림을 표현해주는 네모 박스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총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뽑을 건데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뽑아버리면 루트이니까 1보다 큰 거야. 이렇게 뽑아버리면 뭐 얼마야? 2, 5, 1이니까 루트 5죠? 큰 거야. 1보다 큰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뽑아버리면 요 길이가 1이 돼요. 그럼 단순한 상황을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노가다요.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총 17개는 1이 됩니다.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이건 6건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1 빼기 12c분의 17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산 마무리하시면 1 빼기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눠주시고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66분의 66에서 17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49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좀 머리가 빠른 친구들은 이런 게 보일 거야. 요 17이 소수니까 요게 17의 배수가 없으면 무조건 요거는 약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요 보기 중에서 좀 센스를 발휘한다면 여기 보기 중에서 요 차이가 17인 거를 좀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아무튼 5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입니다. 등호가 있다가 없다가 할 때는 제가 2강에서 이렇게 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6의 4승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양쪽 범위 잡아볼게요. 이렇게 되겠고 6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모든 등호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총 1부터 8까지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8C4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41번으로 갈게요. 동일한 문제죠. x라는 집합이 1, 2, 3, 4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가보죠. 얘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바꿔볼까요? 예, 1, F1, F2 플러스 1, F3 플러스 1, F4 플러스 2, 6 이렇게 되겠죠. 1부터 6까지네요. 계산 마무리합니다. 1부터 4까지를 함수로 나타내는 상황은 중복순열 4의 4승이 되겠고요. 총 1부터 6까지 중에서 4개를 뽑으시면 되겠네요. 6지4. 역시나 이것도 천천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42번입니다.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은 F4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4개 중에서 요걸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4라고 하는 저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친구가 1이 될 때, 2가 될 때, 4가 될 때, 8이 될 때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4일 때, F4가 8일 때 이렇게 4개로 나눠 볼게요. 그때요. F1, F2, F3의 순서상을 잡아 볼 건데 3개를 다 곱해서 1이 되는 상황은 1, 2, 4, 8 중에서 당연히 1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한 가지라고 가볍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F1, F, F3을 다 곱했을 때 2가 되는 상황은 숫자 배열로 본다면 2, 1, 1,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 1, 1, 2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같은 곳이 있는 순열로 바꿔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곱해서 4가 되는 상황은 1, 2, 4도 있고요. 1, 2, 2도 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도 4가 맨 마지막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첫 번째 있을 때 얘는 1이 첫 번째 있을 때, 두 번째 있을 때, 세 번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3가지랑 3가지랑 더해서 6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 곱해서 8이 되는 상황은 118, 그 다음에 124, 그 다음에 222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역시나 이것도 3가지가 되겠고요. 얘는 한 가지가 되겠고 얘는 숫자가 3개 다 다르니까 3팩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6가지인가요? 다 더하시면 10가지네요. 16, 3, 1 다 더하면 20가지가 되겠고요. 됐죠? 20가지가 분자가 되겠고 분모라는 개념은 분모는 역시나 1부터 4까지 4개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중복순열 이런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입니다. 4의 4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마무리 하시면요. 얘는 256분의 10이 되겠고 128, 20이죠. 그 다음에 128분의 10이 되고요. 그러면은 64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43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시면요. P, A 합집합 B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니? 라고 했는데 A 합집합 B로 가볼게요. A 합집합 B라는 친구는 당연하게도 공집합보다는 크겠고 전체 집합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얘는 공집합이라는 친구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저 원소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신 다음에 P로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확률로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여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요. 어차피 얘 원소의 개수가 0이었고요. 분모 분자수로 같으니까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바로 그냥 느끼시고 0과 1 사이에 있을 거다.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억은 맞습니다. PA, A인 거랑 A가 아닌 거의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일 겁니다. 이것도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디귿에 대한 어떤 반례라고 할까요?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잡아볼게요. PA라는 확률을 3분의 2라고 세팅할게요. PB라는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원소를 S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1, 2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3분의 2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는 괜찮으시죠? 자, 이거이면 두 사건 A랑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시만 들어봐도 A랑 B의 교집합이 존재하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을에 대한 어떤 반례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 집합이 S라고 하고요. A랑 B랑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요 파란색 부분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부분이 B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예시를 잡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PA 합집합 B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야. 동의하죠?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1이 돼버린다면, 맞나요?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뭐야? 어색해지잖아.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꼭 얘가 1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얘가 1이라는 보장이 없어. 1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뭐 예시를 들어본다면요. 여기가 1, 2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해보신다면요.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총 원소가 4개 중에서 PA라는 그 확률은 4분의 3이고 PB라고 하는 그 확률은 4분의 2잖아요. 그럼 둘이 더하면 1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답은 기억니은이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44번입니다. A 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네, 서로소 그리고 배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A 합집합 B는요, 원래 이제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PA 더하기 PB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PB는요, 5분의 4 마이너스 PA가 되겠고, PB 자리에다가 이거를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4 마이너스 PA, 얘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2분의 1 빼기 5분의 4 마이너스 PA, 그 다음에 3분의 2 빼기 5분의 4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요,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요 친구 5분의 4에다가 2분의 1을 뺀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이쪽 동네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얘만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10분의 8 빼기 5 10분의 3인가요? 10분의 3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요. 두 사건 A랑 B가 서로 배반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조건을 걸어줬습니다. 그때 P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배반이라는 거랑 요거랑 콜라보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PA는 2PB 더하기 3분의 2예요. 그런데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이게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쵸?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면
얘가 최대가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최대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 배반에 대해서 잠깐 고민할 건데, 그냥 일반적인 배반의 느낌은 요 느낌이 나와요. A, B가 서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S로 쓸게요. 근데 B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자녀들 있죠. 이런 어떤 불필요한 존재가 가능하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반 상황 중에서도 얘를 다 먹는,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즉, 요 영역이 A고 이 영역이 B.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느낌을 수식으로 바꿔주시면 PA 더하기 PB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PB 그냥 이렇게 가죠. 요 친구랑 요거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요. 3PA 마이너스 2PB 얘는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에다 2를 곱할까요? 2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보면 5PA는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8이 되겠고, PA라는 친구의 맥시멈 값이죠. 이 상황이 그때 값은 15분의 8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46번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겠습니다. 소수 또는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소수를 한번 써보신다면요. 2, 그리고 3, 5, 7 이렇게 4개 있겠고요. 그리고 6의 약수라는 친구는 1, 2, 3, 6이 되겠어요. 또는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걸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소수고요. 얘가 6의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외우기를 PA 더하기 PB 빼기 PA 집합인데, 지금 내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뭐랄까요? 이거 원소의 개수 같은 느낌으로 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사고를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게 고민이 되질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감정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그 원소의 개수는 10개니까요. 자연수가 10개 있으니까 10가지가 되겠고, NA라고 하는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죠. 여기 2가 존재하고요. 3이 존재하네요. 2개를 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하시면 10분의 6이 돼서요. 5분의 3인가요? 최종적인 답은 3번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4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랑 B라고 했을 때 요거 이거나 A랑 B랑 같게 될 확률이니까 요 상황을 A 사건이라고 세팅할게요. 요 상황을 B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또는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라는 상황을 좀 세팅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 더하기 이 덩어리가 2가 될 때라고 했으니 이 덩어리가 2고 이 덩어리가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이고 1일 수도 있고 0이고 2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총 3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A-3 절대값 A-3이 2고, 그 다음에 절대값 B-3이 0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 순서상으로 표현해 본다면 1,3이거나 4,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 미안해요. 5,3이죠? 네.
죄송합니다. 5,3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a-3이 1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b-3이 1이 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그땐 당연하게도 2,2 그리고 4,4도 있겠죠. 그리고 크로스에서 2,4 4,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시나 a-3에 절대값 붙인 게 0이고 b-3에다가 절대값 붙인 게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3,1이랑 3,5 동그라미 1번 보고서 크로스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A NA A의 경우의 수는요 총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내가 저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자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6이 되겠고 8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같게 되는 상황은 1,1, 2,1, 3,3, 4,4, 5,5, 6,6이니까 총 6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겹치는 게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보이시죠? 4,4랑 2,2 두 개 있죠? 얘 두 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요 얘는 36분의 12인가요? 12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3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훌륭한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놓쳤으면은 이런 것들 중에서 놓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과스러운 풀이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런 배경 지식은 있어야 돼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러니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상수값. 요 그래프는 그려보면은 마름모가 된다라는 거. 일단 마름모고 저거는 정사각형처럼 생긴 마름모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 절대값 그래프 잘 못 그리는 거면 꼭 저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의 길이 2, 이 길이 2, 이 길이 2, 이 길이 2 이런 느낌의 마름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A 방향으로 3만큼 B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여기 좌표표면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0,0이었을 텐데 3,3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럼 3,3이 여기 있죠? 여기 있을 텐데요. 두 칸씩 떨어뜨리면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찍어 주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름모가 생성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Y는 X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다 세팅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6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 하나랑 2개 겹쳐 보이죠? 2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47번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말씀드립니다. 48번입니다. 주머니에 111, 22, 334 이렇게 적혀 있고요. 확률에서는 같아도 다 다른 걸로 보자라고 했죠.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개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니 분모는 당연하게도 8개 중에서 4개 뽑기만 하는 조합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때 저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최대값이 3일 확률이라고 돼 있으니까 4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3이 지금 2개 있네요. 2개 있으니까요.
그 4개 중에서 3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요. 2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셉을 2가지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3이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이 2개. 이렇게 2개로 2가지로 나눌 거고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고 요 계산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이 1개일 때라고 친다면 3 2개 중에서 하나 뽑으셔야죠.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고 남은 3개를 1, 1, 1, 2 저 5개 중에서 3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5C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음 3이 2개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두 자리는요. 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계산 마무리. 얘는 2죠? 얘는 10이고요. 얘는 1이고 얘는 10입니다. 분자는 30이 되겠고요. 8C4 계산하시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왜 해주고 있죠? 이거 제가 3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30입니다. 그러면 2, 5, 10 네, 3이죠? 7분의 3인가요? 네, 답은 5번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49번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은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6 곱하기 6이 되겠고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그러니까 A는 100의 자리죠. B는 10의 자리고 C는 1의 자리입니다. 이게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인 거는 당연히 1의 자리가 C가 짝수면 될 것 같고요. 5의 배수라는 친구는 C라는 저 1의 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되는데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0은 없잖아요. 주사위 눈에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일단은 2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는 A랑 B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 총 6가지 씩 있겠고 그 다음에 짝수니까 여기다 곱하기 3 땡기시면 됩니다. 2, 4, 6만 가능하겠고요. 또는요. 5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역시나 A랑 B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곱해주시고 5가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뺄 건데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10의 배수를 빼야 되겠죠. 그쵸? 근데 10의 배수는 맨 마지막 C라는 친구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0으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마무리하시면 6분의 4인가요? 네, 3분의 2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두 주머니 A랑 B에서 둘 다 1, 2, 3, 4가 적혀 있습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집니다.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입니다.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 세팅합니다. 분모 세팅하면 A에서 두 장 뽑는 거 그리고 B에서 두 장 뽑는 거 갑이 두 장 뽑고 을이 두 장 뽑는 거니까 분모는 4C 곱하기 4C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합이 같을 확률이니까 합이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먼저 합에만 집중해 본다면 그 합은 최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7이 됩니다. 그럼 3, 4, 5, 6, 7 합이 3일 때, 합이 4일 때, 합이 5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7일 때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마인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만약에 갑이 뽑은 두 장이 있어. 뭐 1, 2라고 쳐봐. 그럼 똑같이 을이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을이 그냥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을이 뽑은 두 장이 서로 같으면 돼요. 숫자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갑이 뽑은 두 장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라고 친다면 을이 뽑은 두 장은 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갑이 뽑은 두 장이랑 을이 뽑은 두 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이 동일하면 됩니다. 그럼 합이 동일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1 더하기 4거나 2 더하기 3인 상황이에요. 맞죠? 1 더하기 4거나 2 더하기 3. 그럼 만약에 여기서 1이랑 4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2, 3 뽑으면 돼요. 또는 여기가 2, 3 뽑고 여기 1, 4 뽑으면 돼요. 이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설명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마무리하시면 4C는 6이니까 36, 6 더하기인가요? 36분의 8이죠. 4로 나눌까요? 4, 9, 36, 9분의 2. 둘이 더하시면 1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51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니 역시나 분모는 9C3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때 B가 4 이하일 확률.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 2, 3, 4인데요. B가 1이 돼버리면 A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B가 2라고 하신다면요,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가 2라고 하신다면요, 2부터 9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7가지겠죠? 7가지.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7가지 된 거예요. 자, 다음 B가 3이라고 한다면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2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커지겠고요. 여기 영역은 좀 작아지는 상황이에요. 한 칸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1 늘어나고 얘는 1 줄어들어나고 6가지. 얘는 3가지, 얘는 5가지 해서 저걸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34가지인가요? 네, 34가지. 여기다 34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9C3이라는 친구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34가 돼요.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17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6, 7은 42, 42분의 17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강 확률의 뜻과 활용 이제 24번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25번부터는 이제 그 설날 휴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건의 확률 파트인데요. 25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6건의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건의 확률에 대한 그 개념은 먼저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그냥 구해도 괜찮겠지만 뭔가 좀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맞죠? 대표적인 시그널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어도 꼭 6건이라는 건 뭐 보장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6건이라 그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6건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냥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뭔가 그게 아닌 거를 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전체 확률은 1이 되겠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뺀다라는 그런 마인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냥 아니면 단독적으로 그냥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겠고요. 이제 왜 내가 이 타이밍에 여사건을 고민해야 될지, 전체에서 이렇게 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단원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감각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약에 못 풀어, 그럼 여러분들 아마 수학하에 있는 집합 파트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 부분은 틀리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P,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집합에서 공부해봤겠지만 얘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그 어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 A고 B일 때 우리는 여기 부분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상황은 지금 PA, A가 일어날 확률이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친구는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시면 될 것 같네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PA죠. 3분의 2에서 우리는 4분의 1을 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고,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1 마이너스 12분의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12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6번입니다. 지구대에서의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위하여 귀가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경찰관은 9명이고 각 경찰관은 2개 근무조 A, B 중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근무조 A에는 5명이 있고요. B에는 4명이 경찰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동시에 귀가도우미로 선택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 되는 것 같습니다. 9C3 일단 머릿속으로 해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때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A조 근무조 A에서 5명이 있는데 거기서 3명을 뽑아버리면은 적어도 한 명 선택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조에서만 3명을 뽑거나 B조에서만 3명을 뽑을 때 그 부분을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자, 답 내볼게요. 답은요 1이라는 확률에서 이렇게 빼볼 거야. 전체 경우의 수 9C3 이렇게 되겠고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고 또는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27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1이 적혀있는 공이 4개 있고요.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3이 적혀있는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확률 쪽에서는 같아도 다 다른 걸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총 9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9C이다 이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합의 범위를 좀 한번 구해볼게요. 2개를 꺼냈을 때 1과 1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합은 2가 되겠고요. 2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은 6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합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맞죠? 분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합이. 자, 두 수의 합이 4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4 이하라고 했으니까 합이 2일 때 또는 3일 때 또는 4일 때 이렇게 하셔서 천천히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2일 때, 3일 때, 4일 때보다는 5일 때 또는 6일 때를 구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세 가지 상황이 되겠고 얘는 두 가지 상황이니까 당연하게도 이건 여사건에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구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사건의 어떤 감각을 키워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건 여사건이라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야 된다 그런 단정을 짓지 않길 바랍니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합이 5일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합이 6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합이 5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2라는 공이랑 3이라는 공을 이렇게 꺼내시면 될 것 같고, 합이 6이라고 하는 거는 3이라는 공만 이렇게 두 개를 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사건 해야 되죠. 그러면 1 먼저 쓰세요. 생각보다 1을 또 먼저 안 써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전체 경우의 수 아까 뭐라고 했냐면 9C2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합이 5일 때라고 해보신다면, 합이 5일 때는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해볼게. 보라색으로 표현해보신다면 얘는 2라는 공 하나랑 3이라는 공 하나를 꺼낸 거니까 2라는 공 두 개 있으니까 2C1, 그 다음에 3이라는 공 3개 있으니까 3C1이 되는 거겠고, 또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네,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합이 6인 상황이라고 해보신다면 걔는 3이라는 공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3이라는 공 3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8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이렇게 있고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의로인데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거에 좀 집중 한번 해볼게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 함수 값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F1, F2, F3을 다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라고 했네요. 짝수에 또 집중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짝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상황은 너무 다양해요. 상황이. 하지만 그 어떤 뭐 몇 개를 곱하던진 간에 곱했을 때 이게 홀수가 나오는 상황이 훨씬 더 간단하고 유리하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곱했을 때 홀수가 될 때는 홀수들만 곱해야 돼요.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 곱하기 홀수, 이런 상황일 때만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타이밍에서 여사건을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경우의 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1대1 함수가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공역이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역이 3개가 있는 거니까 5P3인데 누가 5P3을 쓰냐?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고, 그리고 나서 F1, F2, F3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다 홀수일 때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홀수일 때를 빼주면 되겠죠. 홀수일 때는 이 공역 중에서 홀수가 지금 3개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3P3, 300,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29번입니다. 이번에는 중복 순열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자. 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 먼저 보는 스타일입니다. 가볼게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때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했을 때 각 자리에 있는 3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확률에서 나는 뭘 빼면 되냐면 모두 다 짝수인 거 맞죠? 짝수인 거 0 포함해서 짝수인 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빼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세 자릿수를 이렇게 네모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얘는 저 100의 자리 맨 첫 번째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잡았을 때 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친구는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고,
두 번째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6가지. 여기 1의 자리에도 6가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짝수 0 포함해서 짝수인 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홀수 다 없애 주시고요. 우리는 총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은 상황에서 100의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랑 5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10의 자리는 3가지 0, 2, 5 다 가능하고요. 1의 자리도 3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30번 한번 가볼게요. 무용시간에 나연이와 지효를 포함함이죠. 네, 포함한 7명이 원 모양으로 설 때 나연이와 지효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뒤에 해설 보셔도 괜찮고 마플 시너지 해설을 보셔도 괜찮고 이게 여사건의 확률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명이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풀기가 쉽지. 그냥 전체 확률에서 1이라는 확률에서 서로 이웃하는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저 그 제한된 조건이 있는 저 인원수가 나연이, 지우,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3명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4명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땐 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나연이랑 지우랑 뭐 윤구까지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연이랑 지우랑 윤구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나연이랑 지우만 이웃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지우랑 윤구만 이웃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뭐 이렇게 생기는 아무튼 싹 다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이거는 여사건으로 푸는 것보다는 원래 풀던 대로 그냥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모든 어떤 상황에서 다 만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니까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어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해설 있고 마플 시너지에도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 확률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7명이 원을 서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나연이랑 지우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시면 되겠다고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신 거를 빼자라는 얘기야. 나쁘지 않다고. 근데 저 어떤 제한된 그 인원이 조건이 걸리는 그 친구들이 3명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6건으로 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네요. 그냥 풀게요. 자, 한번 가보죠. 자, 일단은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6팩토리얼이 될 것 같고요. 나연이와 지효를 제외한 5명이잖아요. 그 5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한다면 4팩토리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명이 나열된 상황이 되겠고 이제 꺽쇠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빈 자리 5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나연이와 지우가 들어가면 서로 절대로 이웃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OPE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얘는 6 곱하기 5가 되겠고 얘는 5 곱하기 4가 되겠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얘는 6분의 4 다른 말로 3분의 2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사건으로 풀어도 괜찮지만 이 문제는 만약에 조건이 좀 인원수가 더 또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땐 여사건으로 풀고 이렇게 여사건을 풀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요 풀이가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P와 K가 있습니다. 박씨와 김씨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서 2일을 임의로 택하여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기분 좋은 상황이죠. P와 K의 휴가 날짜 중에서 겹치는 날이 있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겹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둘 다 뭐 월요일, 화요일이어도 괜찮고요.
P라는 친구는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K라는 친구는 화요일이랑 수요일날 가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화요일날만 겹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겹치는 그런 상황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겹치지 않는 확률이라고 할까요? 겹치지 않는 확률이죠. 겹치지 않는 확률로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P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그 파란색으로 해본다면요. 그 친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이틀만 뽑기만 하면 돼요. 그 요일이 뭐 순서가 정해질 필요는 없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K라고 하는 친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요일 중에서 5개의 5일 중에서 다섯 요일이 뭐라고 보면 뭔 소리야? 5일 중에서 이틀을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P한테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먼저 뭐 휴가를 쓰는 게 뭔 상관입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P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요일에 휴가 갈까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랑 수요일을 선택했다라고 써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여사건을 행동했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K라고 하는 그 분은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만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3C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같다라고 친다면 겹치는 날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빼주시면은 언제나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살짝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노란색 시계, 하늘색 시계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 팔찌, 하늘색 팔찌가 있습니다. 자, 시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계는 5개가 있어요, 총. 그 다음에 팔찌도 5개가 있어요. 그쵸? 자, 색깔로 표현해 보신다고 한다면 노란색은 현재 몇 개 있냐면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요. 하늘색은 4개 있습니다. 시계, 팔찌 구분 없이 색깔로 구분한다면 저렇게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는 거죠. 그때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한 개는 시계 요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사건의 이름을 부를 거고요.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 여기는 요 이름을 요 사건의 이름을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고라고 하는 저 단어 때문에 교집합이라고 써볼 거고요. 괜찮죠? 자, 일단 적어도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A 교집합 B 요걸 구하는 거야. 이 문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 곱셈 정리를 또 배우고 나면 또 억지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일단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 시계라는 저 단어가 있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적어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좀 풀고 싶어.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그 전과 좀 다르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는 A가 아닌 걸로 좀 구하고 싶고요. 맞죠? 적어도 한 개는 시계라고 하는 그거의 반대말로 좀 구하고 싶고요. B가 아닌 걸로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좀 바꿔보려면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동일한 언어로 만들어주려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쓰면은 저 기존 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P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이렇게 6건의 확률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마인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얘는 이제 덧셈 정리해서 PA의 여집합 더하기 PB의 여집합 빼기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A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A의 여집합은 멘트가 어떤 느낌이야? 적어도 한 개의 식이라는 거는 모두 팔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적어도 한 개를 하늘색이라는 거니까 모두 노란색이 되겠지. 왜냐면 색깔은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전체 총 10개 있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네요. 3개를 뽑는 거니까요. 얘는 1 마이너스, 나 이거 경우의 수로 풀어도 괜찮을까요? 10C3이 되겠고, 우리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A의 여집합은 모두 다 8찌면 돼요. 총 5개 중에서 3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5C3 또는 P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총 10개 중에서 다 노란색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겠죠? 얘는 6C3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예요 이거는? A의 여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팔찌면서 노란색인 거겠죠. 팔찌면서 노란색 재밌네요 이거. 팔찌면서 노란색은 여기 있네요. 노란색 팔찌가 3개이기 때문에요.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계산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처음부터 뭔가 여사건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풀고 나서 다 제가 풀이를 보여드리고 나면 아마 이래서 여사건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정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먼저 서두에 이렇기 때문에 여사건을 쓰는 거야라고는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먼저 경험을 시켜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부정방정식이고 뭔가 중복 조합의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 A, B, C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때 한 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수소산 A, B, C 가 블라블라 돼 있는데 일단은 얘는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들어갈 그 경우의 수는요 3H9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의 수는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택한 순서상 얘가 이것 또는 요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A라는 집합이 아니죠. 그 뭐라고 해야 돼? 사건의 이름, 그 다음에 얘는 B라는 사건이라고 쓰시면요. 그냥 우리는 확률은 요걸 구하는 거야. PA 합집합 B 요걸 구하는 느낌이야.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얘가 될 확률, 얘가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뭐 이런 걸 구할 건데 아니 중복 조합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 그리고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게 더 낫잖아요. 그쵸? A가 2 이상인 거 적어도 2스푼의 아이스크림을 먼저 일단 선택해야 되는 그 느낌 있잖아. 그리고 이게 더 훨씬 더 좋잖아. 얘보다는. 이 중복조합 쪽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좋은 부등식이잖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부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취해주시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P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현재 이 친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부정시킨다라고 한다면 얘는 A가 2 이상이고 B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되는 상황에서
A가 2 이상이고 B가 2 이상이니까 먼저 두 개씩 먼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거는 5스푼이 남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 내볼게요.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는 3H9가 되겠고, 요 파란색 부정방정식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얘는 3H5로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계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자, 34번입니다. 지금 뭐 위에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를 한번 보시면 이거의 의미는 x랑 x-y가 0이거나 그 다음에 y-z가 0이거나 z-x가 0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x랑 y랑 같거나 y랑 z랑 같거나 z랑 x가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고요. 근데 느낌상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부정시키겠다. 부정시키고 나면 x랑 y랑 다르고요. and예요. and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y랑 z랑 다르고요. 그 다음에 z랑 x랑 다르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의역시킨다면 x랑 y랑 z랑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는 여사건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 냅니다. 전체 확률 1에서 주사위를 3번 던졌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리고 3개의 눈의 수가 다 다른 상황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마무리 해주세요. 35번 가보죠. 주머니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걸 3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을 때 저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 요런 멘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두 직선이죠. 요런 직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런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면은 절대로 안 만나고요.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일치하면은 개 많이 만나고요. 일치하면은 요렇게 일치하면은 만나는 점이 개 많죠. 근데 이제 평행하지도 않고 뭔가 일치하지도 않고 이런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를 때입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를 때, 그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기울기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고, 얘는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c분 a분이죠. a분의 c랑 서로 같지 않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시고 a의 제곱은 bc가 아니라는 거야. 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 근데 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건 지금 좀 많이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의 제곱은 bc라는 거에 반대말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하려고 하는 그 확률을 6건의 확률로 구해보도록 하자고.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제곱은 bc라고 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한다면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B 곱하기 C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1, 1,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숫자는 1, 2, 3, 4만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은 A의 제곱은 4니까요. BC가 4가 되는 거니까 1, 4, 2, 4,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한다면 9가 되겠고 둘이 곱했을 때 9가 되는 상황은 3, 3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A가 4라고 한다면 얘는 16이 되는 거겠고 B 곱하기 C가 되는 그 친구가 1, 2, 3, 4라고 하는 저 숫자 중에서는 4, 4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4, 4 이렇게 가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한번 가보죠.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12장이 있는데요. 다 다른 걸로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선택한 카드 중에서 뭐 이제 3장의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C3 이렇게 가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장이 다 동일한 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장 이상일 때는 2장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1, 1, 3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할 게 많아. 그냥 뭐 하시면 돼요? 3장 모두 다른 상황을 빼주시면 될 것 같다고요. 맞죠? 3장이 모두 다른 숫자이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확률 1에서 우리 아까 써놨던 거 오른쪽에 있죠 지금? 12C3 저거를 분모에다가 써주시고요. 일단은 1, 2, 3, 4 있죠. 1, 2, 3, 4라고 하는 저 4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로 다른지, 그러니까 1, 2, 3인지 1, 3, 4인지 2, 3, 4인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1, 2, 3, 4 4장의 숫자 중에서 3장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과 4를 선택했다라고 칠게요. 4C3의 그 4가지 안에는 1, 3, 4를 선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지우세요. 2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러면은 1이라는 카드가 3장이 있어요. 서로 다른으로 인정해요. 같은 1이라는 카드 아니라고 그냥 인정하시죠 그냥. 자, 그러면은 1이라는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야 되겠네요. 한 장 뽑아주시고 3이라는 카드 또 3장 중에서 한 장 뽑아주시고 4라는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거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자석표에서 2행 2열 자석을 제외한 8개의 자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유명한 그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웃하는 상황보다는 이웃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 4명이 있기 때문에 남녀 즉 우리는 전체 확률에서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좀 이따가 구할 거고요. 얘는 남녀 교대로 나눠지는 그 상황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남학생이 3명이 우르르 이웃할 수도 있고 2명만 이웃할 수도 있고 2명 따로따로 이웃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맞죠? 그래서 남녀 교대로 되는 상황을 우리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그 확률은 1이 되겠고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아까 제가 언급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원으로 보셔서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라고 보셔서 얘를 7팩이라고 보셨으면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순열이 되는 상황은 사막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걸로 우리가 컨셉을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얘는 1행 1열 자리, 1행 2열 자리, 1행 3열 자리, 3행 3열 자리 이렇게 자리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원순열이 아니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얘네가 8팩토리얼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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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자 자리에다가 4명 있는 상황이니까 남자 자리에다가 나열하세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자리에다가 4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고서 답을 내시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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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동일한 어떤 경우에서도 4팩 곱하기 4팩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4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 얘는 남녀 남녀 남녀, 얘는 여남 여남 여남.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다 곱하기 2팩을 2를 곱한다 또는 2팩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얘는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데 얘는 4, 2 이렇게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3을 얘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요 1 마이너스 35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5분의 34가 되겠죠. 또 이제 미쳐가지고 또 35분의 34니까 바로 이거 둘이 더해서 69라고 쓰는 사람이 없길 바라고요. 여기 지금 구하라고 해서 70p이기 때문에 35분의 34니까 계산하시면 68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총의 답은 68이 될 것 같아요. 숙제 저번 주에 제가 언급해드렸어요. 여기 6건의 확률 그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나갈 때는 조건부 확률부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숙제 뒤로 미루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